안녕하세요. 에이미 영쌤입니다. 오늘은 문법 강의 관계대명사 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관계대명사가 뭐고 왜 어쩔 때 써야 하는지 먼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관계대명사라는 말 자체는 서로 관계하고 있는 두 문장을 하나로 합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앞에 나와 있는 문장에 명사가 있는데 이런 명사를 우리가 앞에 나왔다고 해서 선행사라고 하거든요. 앞에서 한번 언급된 명사를 다시 언급하는 것이 우리가 대명사라고 하는데요.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할 때 굳이 똑같은 뜻을 가진 명사를 두 번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대명사를 빼줄 거예요. 이 대명사를 대신해서, 즉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이 플러스 역할하는 접속사와 그리고 이제 빼버릴 대명사, 이 두 가지를 같이 쓸 수 있는 것이 관계대명사입니다. 즉 관계대명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대명사의 역할까지 같이 해주는 건데요. 이 대명사는 세 가지가 있어요. 주격, 목적격, 소유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대명사가 주격이면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이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소유격이었으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관계대명사를 왜 써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쓰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옆에 보면 이제 문장이 있어요. 나는 친구가 있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I have a friend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장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항상 이렇게 간단한 문장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나는 축구 선수인 친구가 한 명 있다라고 쓰고 싶어요. 이 문장은 무슨 말이냐? 나는 친구가 있다와 그 친구는 축구 선수이다 라는 문장, 이 두 문장이 합해진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 친구는을 대신해서 대명사 he로 한번 써볼게요. He is a soccer player. 이렇게 두 문장이 있다고 볼 때 이 문장을 두 개를 합할 건데요. 이 a friend와 he는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he를 빼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 he를 뺀 자리가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한데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 who예요. 이 who는 이 두 문장을 합하고 있는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주격인 he의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who는 우리가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I have a friend who is a soccer player 이렇게 하면 이게 관계대명사 절이 되는 거예요. Who is a soccer player가 이 뒤에 나오는 절이 앞에 있는 이 a friend라는 명사인 이런 명사를 뭐라고 한다고요? 관계대명사 앞에 나오는 선행사라고 합니다. 이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절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형용사절이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형용사라는 애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명사 수식이 있어요. 그죠? 명사를 꾸며주는 아이가 형용사인데 여기는 이 절 자체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서 관계대명사절은 우리가 형용사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문장 하나 더 볼게요. 나는 시계를 잃어버렸다. I lost a watch라고 간단하게 쓸 수가 있는데 나는 어제 산 시계를 잃어버렸다 라고 쓸 수 있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시계를 잃어버렸다. 나는 그 시계를 어제 샀다 라고 이것도 두 문장을 합한 겁니다. 자, I bought 그 시계를 the watch yesterday 라고 쓰는데 이 the watch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대명사는 이시겠죠? 자, 앞에도 watch가 있는데 또 the watch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빼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입니다.
여기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면서 목적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이 위치예요. 자, I lost the watch which I bought yesterday 라고 해서 나는 어제 샀던 그 시계를 잃어버렸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위치도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목적격 역할을 하고 있는 대명사를 대신해서 쓰인 건데요. 관계대명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관계대명사 절은 항상 불완전한 절이 나와야 돼요. 이 불완전한 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건데 불완전한 절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문장은 1형식이면 SV, 2형식 SVC, 3형식 SVO, 4형식 SV, IODO,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죠. 그리고 5형식이면 SVOOC. 이런 식으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이거 다 완전한 문장인데요. 이 중에서 하나가 빠져버리면 우리가 그거를 불완전한 철이라고 합니다. 아까 나왔던 그 축구 선수인 친구가 있다는 문장을 보면 이 문장에는 이 후라는 관계대명사를 빼고 봤을 때 맞아요.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죠. 후가 주어 역할을 대신했기 때문에 주어가 없고요. 그리고 어제 산 시계를 잃어버렸다. 이 문장을 보면 which I bought 다음에 이 bought라는 동사는 타동사인데요. 타동사는 반드시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데 이 목적어가 없습니다. 즉, 그 문장에 주어, 목적어 또는 소유격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문장의 형식을 다 알고 있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말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영어는 앞에서부터 좀 차근차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불완전한 절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문장의 형식부터 다시 한번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격 관계대명사 볼게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아까 말한 선행사는 관계대명사 앞에 나온 명사를 선행사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에는 who를 쓰면 되고요. 그리고 사물인 경우에는 which를 쓰면 돼요. 동물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앞에서 제가 설명을 잠깐 했지만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 두 문장을 합할 거예요. The car is mine과 It is parked on the street 라는 두 문장을 하나로 합할 건데요. 제가 보라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은 선행사예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 대명사죠. 자, the car과 it은 같은 뜻을 가진 명사라는 뜻입니다. the car을 대신해서 쓴 게 it이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두 문장을 하나로 만들어라 라고 했을 경우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그냥 두 문장을 하나로 합하는 이 가운데다가 관계대명사를 딱 집어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 위험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 문장에 이걸 넣은 건데요. 관계대명사는 선행사 뒤로 들어가야 돼요. 즉, 관계대명사 절은 앞에 나온 선행사라는 명사를 꾸며준다고 했어요. 이 문장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길에 주차되어 있는 그 차는 내 것이다 라고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즉, 관계대명사 절은 여기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the car, 자, the car이라는 선행사는 사물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hich가 필요하고요. it이라는 것은 빼줘야겠죠. 반복되는 것은 두 번 쓸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자, which is parked on the street is mine.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관계대명사절은 여기 which부터 street까지고요. 이 관계대명사절이 앞에 나온 the car를 수식해주는 그런 형태이죠.
그래서 무조건 두 문장을 하나로 합해서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합해라 라고 했을 경우에 가운데다가만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I know the woman. 나는 그 여성을 알아. She is very famous. 그녀는 매우 유명해. 라고 쓰고 싶어요. 즉, 나는 매우 유명한 그 여성을 알아. 라고 쓰고 싶다는 뜻이죠. 여기에서는 선행사가 the woman이고, 네, 대신해서 받는 대명사가 she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죠. 주어 자리를 대신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한데요. 여기는 선행사가 the woman 여기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다가 맞아요. 사람 선행사이기 때문에 who를 집어넣으면 맞는 문장이 됩니다. I know the woman who is very famous 라고 써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간단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주어 자리, 주격 자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관계대명사를 넣어도 맞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I have a watch. 나는 손목시계가 하나가 있다. It was made in Italy. 그것은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졌다. 라는 두 문장을 하나로 합하고 싶어요. 즉, 나는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진 손목시계가 하나 있다. 라고 쓰고 싶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선행사는 a watch라는 것이 선행사고요. 그리고 대신해서 쓰는 이 대명사가 it인데 주어 자리죠. 하나로 합한 경우에 선행사가 사물이기 때문에 which를 쓰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it은 두 번 반복됐기 때문에 빼줄 거고요. it 대신에 which를 쓴 거죠. It was made in Italy라고 쓸 거예요. 이 문장은 제가 굳이 문장을 다시 써준 이유가 관계대명사의 생략까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선행사가 이렇게 있고 관계대명사 절이 완성이 됐는데요. 원래는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경우는 생략이 되지 않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안 된다라고 꼭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런데 생략이 되는 경우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나오고 뒤에 이렇게 분사 아시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ing 붙은 현재 분사, ed 붙은 과거 분사. 이렇게 분사 형태가 나온 경우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같이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단독으로는 절대 생략이 되지 않아요. 꼭 그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분사의 형태가 나왔을 때 비동사와 같이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걸 설명해 드리려고 이 문장을 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주격 관계대명사 who하고 which는 다 that으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who 대신에 that 써도 되고 which 대신에 that을 써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볼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에는 whom을 쓰면 돼요. whom이지만 who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괄호로 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선행사가 사물 또는 동물인 경우에는 which를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Tom is the man. 탐은 그 남자이다. 이 the man이 선행사겠죠. 그리고 I wanted to meet him. 나는 그를 만나기를 원했다. 여기에서 겹쳐지는 부분, 즉 이 선행사를 받는 대명사는 힘이죠. 잘 보면 이 힘의 자리는 바로 목적어 자리입니다.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이 목적격인 힘을 쓴 거겠죠. the man과 힘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 쓸 필요가 없어서 힘을 빼줄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써보면 선행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the man, whom I wanted to meet 라고 쓰면 된다는 뜻입니다. 힘을 쓰지 않는 경우는 힘을 대신해서 whom이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써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whom은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힘의 역할을 같이 한 거라고 했죠.
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this is a book. 이것은 책이다 라고 해서 이 책이 선행사예요. 선행사가 사물이네요. I bought it. 자, 목적어 자리입니다. 목적어 자리에 빠진 거예요. 자, this is a book. 자, 선행사 사물이기 때문에 which를 쓰면 되겠죠. Which I bought yesterday. 이 겹쳐지는 대명사를 쓰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which만 쓰고요. 그 뒤에 문장 그대로 연결해서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틀리겠죠. 반드시 어떤 선행사를 받는 대명사가 쓰였는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다음에 그 대명사를 반드시 생략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관계대명사 which를 사용한 문장이 또 완성이 됐는데요. 자, 세 번째 문장은 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the woman이 선행사예요. 사람이 선행사인데 자, the woman is my mother. 그 여성은 내 엄마이다. My teacher is talking to her. 나의 선생님이 그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할 건데 여기에서 네, 맞아요. 대신해서 쓰고 있는 이 her은 the woman을 받는 겁니다. 왜 the woman을 받냐면 나의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여자가 그죠? 그 여성이 나의 엄마이다 라고 쓸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선생님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했죠. 선행사 뒤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the woman 선행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whom을 쓰면 되겠죠. whom my teacher is talking to. her은 빼줘야죠. is my mother. 이렇게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여성이 is my mother. 나의 엄마이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또 해드리고 싶은 건 네, 생략이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단독으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이 whom 생략할 수 있고요. which 생략할 수 있고 여기 whom도 생략을 할 수 있는데 네, 생략이 안 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the woman. 여기서 이 whom은 이 to라는 전치사의 목적어인 her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to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으로 올 수 있어요. 이 whom이 어차피 그렇지 to의 목적어였기 때문에 to whom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My teacher is talking.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앞에 나온 whom은 생략이 가능했지만 아래 나온 to whom에서 이 whom은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없냐면 이렇게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단독으로 생략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어느 경우에 안 된다고요? 네, 앞에 전치사가 나온 경우에는 생략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세 번째 소유격 관계대명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사람이든 또는 사물, 동물이든 상관없이 다 whose를 쓰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 of which로 바꿔서 쓸 수 있다고 배웠는데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즉 선행사가 사물 또는 동물인 경우에 of which로 바꿔 쓸 수 있긴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of which로 그냥 바꿔서 쓰면 틀려요. 뒤에 나와 있는 명사 앞에 더를 반드시 붙여줘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까지 알고 있는 친구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of which로 바꿔서 쓰는 건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쓰시고요. 그냥 whose만 기억해 주세요. 네, 그러면 예문 한번 들어봅시다. 자, I have a book. 나는 책이 한 권 있다. Its cover is red. It's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앞에 선행사가 책이었잖아요. 이 책이라는 뜻이에요. 이 으가 붙으면 우리가 소유격이라고 하죠. 뭐뭐으라고 붙은
즉, 그 책의 표지가 빨간색인 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it는 그 책의라는 뜻이기 때문에 대명사예요. 소유격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 it를 생략하고 여기다가 whose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I have a book whose cover is red 라고 쓰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책의 표지가 빨간색인 책을 가지고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I know the boy, 사람, 선행사, 사람, 사물, 동물 상관없이 다 whose를 쓴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소년을 알고 있는데요. 그 소년의 이름이 제임스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냥 whose 써주면 된다는 뜻이고요. She lives a house. 그녀는 집에서 살아요. 어떤 집이요? 그 집의 그렇죠. 그 집의 지붕이 파란색인 집에서 산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다 whose를 쓰면 되는데 아까 제가 of which로 바꿨을 때 주의해야 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 whose를 한번 of which로 바꾸면 of which the cover 이렇게 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사물인 게 지붕이 있네요. 여기도 of which the roof 이렇게 쓰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잘 못 찾는 친구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 선생님 분명히 관계대명사절에 그렇죠. 관계대명사절은 불완전한 절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완전한 것 같은데 완전하지 않습니다. whose cover is red 잘 보면 주어, 동사, 보어까지 다 있는 문장인 것 같은데 이렇게 쓰지 않아요. 만약에 whose를 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cover이라는 명사는 셀 수 있는 경우에 셀 수 있는 명사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떻게 써야 되죠? 앞에 관사를 붙이든가 그렇죠. 하나 있으면 어나 언 같은 관사를 붙이던가 복수의 형태인 경우에는 s나 es 같은 걸 붙여줘야 돼요. 즉 단수명사인지 복수명사인지 써줘야 되고요. 또는 앞에 소유격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표지인지 이렇게 무엇의 표지인지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cover이라는 명사만 달랑 쓸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name이라는 것도 무엇의 이름인지 나와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이것도 불완전한 문장이고요. 지붕도 어떤 지붕인지 어떤 집에 어떤 건물의 지붕인지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뜻이에요. 친구들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걸 저도 가르치면서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문장도 여러 문장을 연습을 해보면서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그 감을 익히려면 여러 문장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을 하자면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대수로 바꿔 쓸 수도 없습니다. 자, 아까 대시라는 건 주격 관계대명사 대신해서 쓸 수 있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 which를 대신해서도 쓸 수 있는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대신해서 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관계대명사 what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제 what이 중학교 2, 3학년 때는 시험에서 나와요. 2학년 과정에서 안 나오면 3학년 과정에서 나오는 학교도 있는데 그래도 알아두면 좋죠. 왜냐하면 독해 지문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이 what이라는 것이 특이한 이유가 아까 관계대명사절 앞에는 다 항상 뭐가 있었죠? 관계대명사 앞에 이 선행사라는 명사가 있었어요. 하지만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 앞에는 선행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what을 풀어서 쓰면 the thing which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the thing이라는 것이 바로 선행사입니다. 그 말은 즉 뭐냐면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했던 드라마 중에서 그 대사 보면 내 안에 너 있다라는 그런 대사 있잖아요. what으로 보면 what 안에 선행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what 안에는 이미 선행사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제 문장을 다 써놨는데요. What I wanted to buy is a computer.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관계대명사 what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즉, what I wanted to buy는 내가 사기를 원했던 것은 이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what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자, 앞에 당연히 선행사는 없고요. 뒤에 나와 있는 절에는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즉,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절을 이끌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 what 관계대명사 what절이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절 자체가. 그래서 내가 사기를 원했던 것은까지가 다 주어라는 뜻이에요. 내가 사기를 원했던 것은 컴퓨터이다 라는 뜻입니다. 관계대명사 what절은 특이사항이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관계대명사절을 형용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계대명사 what절은 명사절을 이끕니다. 왜 명사절을 이끄냐면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행사인 명사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명사절이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어절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자, these are what I have to do. 이것들은 내가 have to,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must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내가 해야 하는 것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앞에 선행사 없고요. 뒤에 두라는 타동사의 목적어 없죠. 불완전한 절이라는 뜻이고요. 내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what절은 보어절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비동사의 보어절 자리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 볼게요. I don't understand.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What you are talking about. 너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는 너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맞아요. 선행사인 명사가 없고요. 그리고 talking about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네요. 불완전한 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너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즉 너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것에 대해서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여기는 이 understand라는 동사의 목적어 절이에요. 이렇게 관계대명사 what은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what 앞에는 명사인 선행사가 없고 관계대명사 what절은 불완전한 절을 이끌고 있고 자, 관계대명사 what절은 명사절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어절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까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관계대명사 that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요. 이 관계대명사 that은 아까 뭘 대신해서 쓸 수 있었죠? 주격 관계대명사 who, which.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 which. 이것들을 다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게 that이었어요. 다 대신해서 쓸 수 있는 that인데 이제 who나 which, whom이나 which를 쓰는 경우 말고 굳이 꼭 관계대명사 that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어도 꼭 알아야 되는 경우겠죠? 이런 게 시험에서 많이 나오죠. 어떠한 경우인지 한번 볼게요. 선행사가 사람 플러스 사물 또는 동물인 경우예요. 선행사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물이나 동물만 있는 게 아니고 함께 섞여 있을 때라는 뜻이죠. Look at the boy and his dog 이라고 해서 boy와 그의 개가 합해 있어요. 이런 경우에 관계대명사 that을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That are running over there. 자, 저기에서 달리고 있는 그 소년과 그의 개를 봐라 라는 뜻이겠죠.
이런 경우에 that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행사에 최상급이나 서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라고 했어요. 자, 선행사에 최상급이 포함이 되어 있다. This is the most expensive bag that I have.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the most expensive 최상급이죠. 네, 가장 비싼 가방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행사에 최상급 또는 서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that을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선행사에 the only, the very, the same과 같은 이런 걸 우리가 한정어라고 하는데요. 이런 한정어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that을 쓰는데 the only나 the same 같은 경우에는 의미를 다 알고 있을 건데요. the very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자, the very라는 거는 바로 그라는 뜻이에요. 이때 very는 매우가 아니라는 거 꼭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Tom is the very man. the very가 들어있죠. 자, Tom is the very man that I wanted to meet. 톰은 내가 만나기를 원했던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남자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럴 때 that을 써야 되고요. 선행사가 all이나 any, no, every 등의 수식을 받을 때 네, she answers every letter that she receives. 그녀는 그녀가 받는 모든 편지에 답장한다 라는 뜻이에요. 이때도 every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관계대명사 that을 쓰는 거고요. 선행사가 띵으로 끝나는 명사일 때 I remember something that my mother told me. 나는 엄마가 나에게 했던 어떤 것을 기억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something으로 끝났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that을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많아 보이긴 하지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여러 문장을 통해서 연습을 해서 익혀야 돼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that을 써야 하는 경우는 고등학교 때까지 가서도 많이 나오는 네,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관계대명사 that을 쓸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건 예외예요. 안 되는 거, 꼭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시험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관계대명사 that을 쓸 수 없는 경우 한번 볼게요. This is the house. 여기서 the house는 선행사입니다. 그리고 she was born in the house. 자, the house가 반복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대명사 is로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생략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여기서 in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였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또는 that을 쓸 수 있는데요. 제가 that만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이 자리에 that을 쓰는 거 네, 가능합니다.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X라고 표시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무슨 경우냐? 맞아요. 전치사가 나오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왔을 경우예요. 즉,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쓴 that은 쓸 수가 없어요. 이때는 in which만 가능합니다. 자, 앞에 이렇게 전치사가 나와 있는 경우엔 that을 쓸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전치사, in, of, to, with 이런 전치사가 나온 다음에 that이 나왔다 그러면 그 관계대명사 that은 네, 잘못 쓰인 거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건데 이건 아직 모르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이 관계대명사 특이사항은 이 컴마가 있다는 건데요. 이 컴마가 있는 경우 우리가 계속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계속적 용법은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관계대명사 절과 차이가 뭐냐면요. 원래 관계대명사는 제가 어떻게 했죠? 네, 이렇게 묶었어요. 묶어서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고 해서 자, 그녀가 태어난, 이곳은 그녀가 태어난 그 집이다 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네, 꾸며주는 게 아니고요. 계속적 용법은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즉,
이 관계대명사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접속사가 여기서 뭐 and가 될 수도 있고 but이 될 수도 있고 뭐 for, 또 이런 게 될 수도 있는데 그 흐름에 맞게 접속사를 사용해서 해석을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he has two sons. 그는 2명의 아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who became doctors. 의사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컴마가 있는 경우에는 묶지 않습니다. 앞에서부터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 되는 건 뭐냐? 즉, 컴마 대시라는 건 계속적 용법의 대신 쓸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대시 쓰이지 않는 경우가 2가지가 있었어요. 잘 기억을 해주세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경우에 위치를 대신해서 대시를 쓸 수 없고요. 그리고 계속적 용법, 즉 컴마 대시를 쓸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 꼭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